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해요.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규제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에 팔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일산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고,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곳, 그 다음에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네. 비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곳은 1년이고,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의 지역은 폐지가 된다고 해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과밀억제 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원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전매 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해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전매 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 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요. 수분양권자는 자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자,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 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여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그럼 뭐다? 외면해야 된다. 시장을 외면해야 된다. 왜? 장기간 올랐기 때문에 장기간 침체에 빠진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누구는요, 이거 지금 급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네, 금방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네. 자, 몇 개월 전에 7억이 비싸서 떨어졌는 게, 몇 개월 전에 7억이 비싸서 6억 5천원 떨어졌는데, 그게 6억 5천 매물대가 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7억대 호가 나온 게 그게 싸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들은 다시 7억은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끈다라는 거예요. 끈다. 네. 왜? A 아파트가 7억이 6억 5천 떨어졌고 6억 5천대가 급매물이 거래되어서 다시 호가가 7억에 나왔는데, B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6억 5천대가 나와있다는 거예요. 대중들은요, 더 싼 곳에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다 사라집니다. 수도권 이남으로는요. 여러분, 광역시 전매 제한이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었어요. 정말 악법이죠. 왜 내 재산을 함부로 처분도 못하느냐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다고요. 매물이 잠기니까 분양권이 정말 희소해졌고 재개발 입주권은요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이요 거래되잖아요. 네, 분양권이 쌓입니다. 근데 땡땡 지역, 대구 지역 얘기 드릴게요. 대구는요 아직까지 시행사가 완판을 못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미 분양권을 당첨된 사람이 멍청하게 명의계약한 사람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팔 거예요. 손해보고라도 매도 치는 거죠. 왜? 겁나니까요. 네. 그럼 시행사에서 갖고 있는 그 분양하지 못한 그 물량들하고 멍청하게 당첨된 사람들하고 그 물량하고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다시 한 번에 큰 폭의 하락이, 큰 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세요. 앞으로 갈 길 더 멉니다. 대구요 37,000세대가 입주해요. 부산이요, 여러분 올 11월 때 뭐가 입주하는지 아세요? 부산 레이카운티 입주하잖아요. 울산이요 올해 9,000세대 입주합니다. 자, 근데 다만 제가 울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올해 입주하는 거 잡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주하는 거 잡으세요. 하지만 대구는요 어차피 25년도 이후에나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올해는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 8월달 이후에 잡으세요. 하지만 8월달 이후까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4, 5, 6, 7. 여러분 4개월만 있잖아요. 그러면 8월이에요.
8월 벌써 1분기 끝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3월 31일이에요. 맞죠? 네, 맞네요. 3월 31일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일같이 방송하는 이유보다 여러분들을 8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맛있는 가격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네, 마디밀러님 반갑고요. 네, 자, 김미연님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80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딱 7분만 방송 더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세종하고 연계된 도시가 뭐예요? 여러분. 자, 박선영님, 자, 세종시와 연계된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세종시와 연계된 도시 뭐가 있어요? 네, 김지현님 반갑습니다. 자, 세종시와 연계된 도시는 대전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박사님. 자, 좀 더 축소해볼까요? 세종시와 연계된 도시는요, 세종과 청주와 대전, 이 세 개 도시만 보시면 돼요. 인구 80만 이상 도시, 청주와, 인구 160만인가요? 대전이? 144만, 네, 150만 가까이, 140만 도시.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세종이 올라가면요, 청주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대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종이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세종의 분위기 어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22년부로 세종은 박앤셀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겹도록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세종은 2022년 박앤셀 끝나고 올라갑니다. 전세가부터 올라가게 되어요. 하지만 매매가격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란 힘들어요. 호가는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거래가까지 이어지기란 조금 힘들 것 같고, 세종은 어차피 전세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전세가 너무 저렴해요. 세종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예요? 네, 세종에서 대장 아파트는요 10단지 더샵이에요. 여기 전세가 얼마예요? 지금 세종의 전세 매물이 18개밖에 없네요. 전세 3억 올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종의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대장 아파트에. 여기 17개밖에 없네요. 캐슬 파밀리에. 전세가 볼까요? 와, 84가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전세 2억 3천부터 있긴 하네요. 자, 10단지 더샵.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 2억대였었는데 지금 3억대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 전세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파트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면은, 자, 8억까지 올라갔던, 26평이죠. 35평을 봐야 되는데, 전세가. 네. 2억 7천. 3억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호가가. 11억 9,500까지 올라갔던 이 아파트가요, 지금 4억 2천 정도 빠졌고요. 최근에 8억 1천에도 거래가 되었네요. 2월 달에. 네. 자, 이게 뭐다? 세종은요, 이제 박앤셀 끝나고, 전세가부터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맞이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변동을 볼까요? 23년 1월부터 보세요. 어때요? 약간 반전하고 있는 분위기 보이시죠? 제가 맞췄죠? 여러분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맞췄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자,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어쨌든 간에 세종은요, 올해부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세종이 회복하게 되면 어디를 노려야 되죠? 어디요? 대전을 봐야 되는데, 대전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대전은 내년도 입주 물량 많죠? 자, 올해 대전은 입주 물량 별로 없어요. 자, 내년도에 대전이 11,000세대입니다. 11,000세대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내년. 근데, 25년에도 여전히 많아요. 9,000세대. 네. 대전에 꼭 실거주로 투자든 매수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24, 25 꼭 노리세요. 네. 요 시기 노려야 됩니다. 근데 대전은 금액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천안은 아직 천안도 안 봐요. 네. 천안도 보지 않습니다. 천안은 안 봐요. 네. 천안 안 봐요. 저는 충청도에서는요, 세종, 대전, 청주 이렇게 3개 본다 했죠. 네. 한진호님, 네. 준생이 올해 대구 투자하려는 지역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거요? 아니요. 네. 제 걸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세종이란 지역이 지금 분위기가 반전하고 이렇게 있고요. 네. 청주도 한번 볼까요? 청주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예요? 여기였죠? 네. 자, 두산인프 GLCT. 최고가 7억이 넘었어요. 네. 7억, 1200 정도 되었었는데, 네. 2억 정도 빠졌죠. 네. 지금 4억 9천 정도이고요. 어차피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사는 동네예요. 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포 신도시요? 하지 마세요. 네포 신도시 이런 건, 네.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갖고 있으면요, 빨리 매도 치세요. 네.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구가 유입되는 곳을 사야죠. 네. 오미즈님께서 옷산은 어때요? 옷산 어디야, 옷산? 자, 명남 발랄 채니님께서 부산도 봐주세요. 네. 부산 가볼까요? 부산만 하고 마칠게요. 자, 해운대에서 좀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주상복합. 해운대 롯데캐슬. 네. 스타. 보시면은 2021년도 한창 분위기 좋을 때 16억 5천에 찍혔어요. 근데 9억 3천이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6억 7천 받았습니다. 이 9억 3천이 비정상이에요. 16억 5천이 비정상이에요. 16억 5천이 비정상인 거예요. 이때 매물들이 전부 다 15억대 나왔어요. 15억대. 여러분, 이게 거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거래 안 돼요. 거래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경고했어요. 해운대 롯데캐슬 사지 말라. 이거 들어간 투자금이면요, 네. 서울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거 부산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논리라고요. 이 논리. 네. 부산에 들어가지 않는 논리가 바로 이 논리예요. 옆에 있는 롯데캐슬 마린 이런 거 용적률이 514%? 여기 왜 들어가요? 네. 왜 들어갑니까? 2004년 아파트인데. 네. 왜 들어가요? 초포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네. 자, 해운대 잠깐 이렇고요. 지금 현재 좌동 아파트 어때요? 좌동의 지표가 어딥니까? KCC죠. 32평. 네. 9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8억 3,400 이렇게 거래가 되어요. 네. 어차피 세례수가 적기 때문에 듬성듬성하죠. 이빨 빠진 모양이듯이. 자, 415세대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좌동에서 유일한 신축이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8억 3,400이고 그 다음에 좌동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이런 거 대림 2차 이런 거 보시면은 22평에 4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31평 어떻게 되죠? 네. 거래가 거의 없죠. 네. 왜? 오래되었잖아요. 네. 오래되었고 리모델링 이슈 다 사라집니다. 네. 재건축이 재건축 이슈에 넘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어차피 사업성이 별로 없잖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재건축이 어차피 1기 신도시가 좌동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7년도면은 2027년도가 돼야지 3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때 가서 재건축 이슈가 터지면은, 네. 그때 가서 또 제가 부산은 또 언제 매수를 했습니까? 25년도 부산 준비하라고 했죠. 부산에 2025년도쯤에 준비를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포도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네. 3월 26일 일요일 방송은요, 제가 막간을 틈타가지고, 네. 멤버십 방송하고, 잠깐, 네. 방송을 했습니다. 아무튼,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별도로 하겠습니다. 멤버십 홍보점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올 하반기에 대구 투자를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릴게요. 3월 26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재테크일은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